코로나 전에 이랬던 내가 코로나 이후에 이러고 있네요. 나는 막장이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공수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가다를 뜨시게 되면 이런 공수표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그날 내가 하루 일당 얼마 벌었는지 체크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는지는 차차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보통 기본 일당이라는 걸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기본 일당. 여기는 13만원 돼 있죠. 그럼 그때그때 내가 일당을 바뀔 때마다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수라고 해서 그 달에 내가 일한, 소위 말해 하루 정상 근무를 하면 1공수. 그래서 이제 연장이나 야간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공수가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일당하고 공수를 합친 합계 금액이 이번 달에 내가 번 돈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는 6월 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6월 3일. 6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때 처음 시작한 거는 일당 13만원. 13만원에 배관 조공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문제는 DS 뒷자리는 뭐더라? 아무튼 DS 자기는 테크라고 자꾸 우기는데 DS 테크라는 회사는 따로 있고요. 장대상이라는 애가 있어요. 장대상. 중간 낙가마 회사는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를 모집해서 끼어들면서 실제로는 14만원을 받는데 여기서 만원을 떼갑니다. 만원을 떼가요. 만원을 떼가면서 실제로는 12만원이 되고요. 급여에는 13만원을 측정해서 들어오는데 만원은 어떤 식으로 떼가냐? 포세카라고 있어요. 포세카. 저는 이제 평택 삼성전자에 있는 고독 현장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포세카에서 소위 말해 구내식당이죠.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카드를 자기가 원래 나올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안 나오게끔 회사랑 얘기해서 안 나오게끔 하고, 별도로 자기는 식대를 15,000원, 하루에 15,000원 측정해서 주겠다. 따로 사 먹어라. 해놓고 거기 일당은 12만원이니 네가 13만원 받으니까 하루에 식대를 5,000원만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끝까지 만원을 떼먹는 장대상이라는, 혹시라도 배관 쪽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DS 어쩌고 해서 장대상이라는 사람은 믿고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대를 이게 숙식 노가다라는 게 숙소와 식사가 제공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많이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일단 밥값을 따로 줌으로 인해서 손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이 일하는 똑같은 초벌에도 이 사람이 만원을 꼭 더 떼어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믿고 걸으시고 다른 데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보자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 19만 5천원 있죠? 원래 13만원인데 곱하기 1.5 하게 되면 19만 5천원을 그날 벌게 되는 건데, 어떻게 버느냐? 보통 7시에서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7시에서 7시.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7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7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공수예요. 요거 1공수. 하루 근무죠. 그럼 실제로는 7시에서 5시면은 10시간을 근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 2시간을 빼고 하루에 법정 근무 시간 8시간 근무나 한 걸로 따져서 13만원 줍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2시간을 연장을 해요. 그러면 7시에 시작해서 7시 끝나겠죠? 그러면 1.5공수 19만 5천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 이런 연장 근무가 거의 없으면 여기까지 30일까지 연장 근무 딱 한 번밖에 없었죠? 대신에 또 0.5공수 오전 근무만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1공수만 쭉 했을 때 보면 한 22공수 300만원 정도 벌기가 힘듭니다. 13만원을 받는다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첫 달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게 배관이 일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차피 노가다 하게 될 거. 예, 좀 재밌는 일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 반도체 현장 조공이 일이 너무 지루해요. 예,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예, 가만히 서 있는 게 뭐가 힘드냐. 일반 노가다 빡세게 뭐 힘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그게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많다는 뿐이지, 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 배관사라는 친구들, 잔심부름 하면서 가만히 서 있고 벌 쓰는 거죠. 벌 쓰는 거.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너무 지루하고 힘든 와중에 똑같은 조공인데 지가 뭐 경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슨 기공이 이제 기술자고 조공이 이제 초보자인데, 뭐 어차피 똑같은 조공인데 단가 조금 더 받고 온 함지원이라는 새끼가 있었어요. 예. 싸가지 엄청 없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놈 때문에 이제 짜증나서 이제 일하기가 싫었죠. 지루하고 7월달에 또 날도 덥고 더워지고 그래서 이때쯤에 간두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7월 중순까지 여기까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하루 건너뛰고 요 날 마지막으로 해서 물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울산을 떠나게 되고, 똑같은 삼성전자고 평택 고덕 있는 데인데 전자직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넘어가면서 원래 그 단가, 장대상이가 주는 그 12만 원으로 바뀌었죠. 단가가 기본 단가가 바뀌어버렸죠. 단가가 바뀌면서 그냥 12만 원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한참 덥고 하니까 이제 GCS 같은 경우에는 물산보다는 조금 그 전자직발이죠. 일이 좀 수월합니다. 근무 시간이 일단 좀 짧아요. 여기는 보통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데 똑같이 1공수. 똑같이 1공수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일이 편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달에는 그나마 조금 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연장 근무가 좀 있어서 공수가 좀 나왔죠. 28.5공수에서 3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단가가 실제로 12만 원이 아니라 다 13만 원이었으면 거의 400만 원 정도 벌었을 텐데, 장대상이가 만 원씩 띄어먹는 바람에 이거밖에 못 벌게 됐고요. 자, 그래서 어느덧 8월 달이 됩니다. 8월 달. 저는 평생 노가다를 2달에서 길게는 3달 정도 있으면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8월 달까지 노가다를 하게 될 줄도 생각 못 했는데 한여름이 8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쭉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일이 수월했어요. 전자직발에서 일하면서 일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안 돼도 그냥 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진짜 돈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노가다 뛰면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16공수밖에 못 찍었고요. 이게 전자직발의 단점이란 게 뭐냐면 삼성 일반 그 현장은 물산, 삼성 물산 그런 건설 회사 밑에서 일을 하는 건데, 전자직발은 삼성전자에서 직접 오다를 내리기 때문에 전자 직원들이 토요일날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일찍 퇴근해야 되니까 자기네 늦게 퇴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수도 안 나오고 다 1공수 오후 5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됩니다. 최대 단점이 돈이 안 돼요. 돈이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단가 12만 원 16공수에서 200만 원도 못 버는 8월 달에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때 연휴도 길게 쉬게 됐고요. 이때는 연휴라기보다 그냥 공기가 끊긴 거죠. 아까 말한 DS 장대상이 일이 없어도 나 몰라라 하고 일이 끊겼다가 9월달 돼서 다시 다른 탕정 현장에 잠깐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벌써 9월달이 됐어요. 벌써 노가다 4개월 차죠. 4개월 차인데 단가는 당연히 아직 안 오르고, 자 보시면 이때 일주일 정도 대맛제라고 그러죠. 일이 없다가 9월달에 한 3주 거의 4주 정도 그냥 일을 고만고만하게 하게 됩니다. 고만고만하게. 그래서 공수는 21공수 한 250만원, 토탈 한 250만원 벌었고요. 얼마 안 되죠. 노가다 뛰어서 누구는 반도체 노가다 뛰면은 두세 달 만에 1000만원을 버내야 하는데, 그거는 조공으로서 요새는 힘들다고 보고요.
단가 12만원 받아서 21공사 하면 요 정도 법니다. 그래서 9월달에 번 돈은 2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대마치가 제대로 납니다. 일주일 동안 일이 없어요. 장대상이 일을 연결을 못 해줘가지고 일이 없다가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또 지나갑니다. 단가도 안 오르고 벌써 4개월차 됐는데 언제 단가가 오르나? 그럼 5개월차 때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10월달 5개월차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노가다의 대꼬박꼬가 시작이 되는데, 자, 보시면 첫째 주에 좀 이렇게 9월 말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좀 쉬다가, 자, 이제 전자직발리를 또 하게 됩니다. 전자직발리를 또 하게 되는데, 요때 초유의 사태가 한번 일어나요. 요날. 이달도 이직공사 못했죠. 200밖에 못 벌었어요. 요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삼성전자 그 직원들의 그 갑질이 굉장히 어이없는 케이스인데, 삼성전자 직원이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작업하는 현장에 내려와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짜증을 내서 저도 짜증을 한번 냅니다. 전자 직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혼자만 비슷하게 일을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짜증들을 내냐, 그리고 좀 목소리 크게 내요. 근데 삼성전자 직원이 지가 옆에서 지한테 하는 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저를 퇴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잘리게 되죠. 전자직발에서 잘리게 되는데, 더 웃긴 게 아까 말한 그 장대상에 있는 데 있죠. 그 DS 뭐시기니 하는데, 거기에 김민수라는 그 부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연봉 거의 1억씩 받아가는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랑 장대상이랑 다 마찬가지로 사장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겠죠. 자기 손윗 사람들을 뒤에서 누구씨 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찍찍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이 그러니까 그 김민수라는 애도 따라하겠죠. 근데 그놈아가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러면은 삼성전자에서 쫓겨났으니 우리 회사에서도 자르자 해서 제가 이날은 휴무가 아니라 이때부터 잘립니다. 그래서 노가다기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평택을 떠납니다, 이때. 자, 이러면서 제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계속 그 단가에 장대상이한테 10,000원씩 떼어 가면서 12만원 단가도 안 오르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이때 한 2주 동안 쉬게 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11월이 됐어요. 근데 이 변화가 뭐냐? 보면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는데, 자, 이때 2주 동안 쉬면서 제가 중간에 그냥 노가다 이제 못 뛰겠다, 더러워서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 신세계 푸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알바를 하는데, 이게 사람을 거의 죽이더만요. 근무 시간은 우리 1.5공수 받는 요 연장하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의 강도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고요. 돈은 반값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코로나가 뭐 잠잠해질 생각도 안 하니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원래 배관 쪽에 봤을 때 용접사가 그래서 또라이들이 좀 많긴 한데, 용접사가 짱이더라고요. 용접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불꽃 튀고 뭐 뒤집어 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도체는 자동 용접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용접기 한번 버튼 누르고 있다가 조금 한참 지나서 뭐 배관사랑 조공들이 다 옮겨주고 뭐 하면 거기서 한번 또 포인트 가서 떼우고 이러더라고요. 돈은 뭐 일당 20만원, 뭐 연장하면 30만원씩 받아가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동 용접기만 가지고는 용접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하는 용접을 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접 못하겠다 하는 와중에 이 전자직발에 있으면서 PVC 배관을 다루거든요. 플라스틱 배관. 플라스틱 배관도 용접을 해요. 근데 그게 불꽃이 튀는 우리 셀을 하는 용접이 아니라 그냥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고데기라고 하는데, 그런 고데기로 용접봉, PVC 재질의 용접봉을 녹이면서 붙이는 게 있어요. 불꽃도 안 나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뭐 눈에 해롭지도 않고 굉장히 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찮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배우게 돼서 요걸로 한번 가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단가가 한 16만원 해요. 초보자가 14만원, 고덕 평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으면 18만원까지 받는데 보통 16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 배우고 하루 연습해서 이틀밖에 안 해봤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야, 확실히. 근데 안산에 대덕전자라는 데서 PVC 용접사를 구하길래 제가
용접 파트로 하고 싶다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가를 정해놓지 않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왜 12만 5천 원이냐? 근데 돈은 좀 됐죠. 거의 400 벌었으니까. 공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처음부터 용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PVC 덕트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덕트 쪽을 안 해봐가지고 조공을 시키는데 약간 어리버리한 거야. 근데 용접은 할 줄 알아. 지켜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와 있던 애들 중에 조공애가 하나 있었는데 남병우하고 지가 조공인데 용접도 개똥도 못하면서 용접만 하고 있으면서 지가 용접사인 줄 착각하는 싸가지 없는 애. 일전에 말했던 그 함지원이라는 새끼랑 비슷한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쨌건 조공애들이 용접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용접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팀장이 저를 그냥 원래 거기는 조공이 12만 원인데 저는 그냥 12만 5천 원. 예, 완전 생초짜는 아닌 그냥 초짜 비슷한 조공 단가로 측정을 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죠? 그래도 공수가 나오고 한 400 정도 버니까 월에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PVC 용접사라고 왔던 애가 17개, 단가를 17만 원을 받고 왔는데 용접하는 수준이 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신 얻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근무 기간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 이틀 정도는 제가 용접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용접사로 가게 되죠. 그래서 6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월이죠. 12월이 되면서 저는 단가가 12만 원. 원래 처음에 14만 원도 만 원대에서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16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16만 원? 바뀌었죠? 공수가 24공수밖에 안 나오는데 350. 왜냐면은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못 벌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수를 쭉 뽑고 12월 초까지 안산에서 관두게 됩니다. 요 날을 왜 쉬었냐? 이 양반들이 또 일을 굉장히 무식하게 해요. 공기 급하다고 이날 37만 5천 원이면 3공수 7시 반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비계라고 있습니다. 비계. 건설할 때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대서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발판을 떼놓고 일하다 한 명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죽거나 크게 다치질 않았는데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아마 맘먹고 사람들이 뛰어내려도 발목 하나는 아작날 정도 높이인데 운이 좋게 아시바라고 있습니다. 그 비계 파이프 걸치는 게 있는데 거기 몸이 이렇게 걸치면서 멀쩡히 살았습니다. 근데 딱 일도 하기 싫고 단가도 그렇고 해서 간둬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쉬고 요때까지 마무리 진 다음에 요때가 되게 중요한 시즌이었거든요. 거기까지 해주고 이제 관두게 됩니다. 관두고 나서 PVC 용접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게 되는데 왜 이 단가가 또 12만 원짜리가 됐냐? 진천의 효진 샵장이라고 있어요. 그 PVC 덕트를 제작하는 데인데 저는 이제 겨울에 추워서 그냥 따뜻한 데서 보내려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자신감 얻었죠. 안산에서 애들 용접하는 거 보고. 근데 막상 가니까 여기 용접사 진짜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공장이야, 공장. 샵장 이런 게 아니고 작업장이라기보다 공장이에요. 생산 공장이라 용접들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접 실력이 딸리니까 조공을 또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모듈 작업하는 파트를 했는데 모듈 작업하는 파트가 엄청 빡세거든요. 다른 조공은 절곡이라고 해서 PVC를 이렇게 꺾는 그런 작업을 해서 기계를 틀어놓고 한 2, 3번 핸드폰 보다가 슬금슬금 일어나는데 그런 애들이랑 조공이랑 단가를 똑같이 12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이 또라이라 사장이 겨울에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온도 23도인가? 그 시골에서 추워 죽겠는데 한겨울에 보일러 조금 키로 가스비 아깝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사장인데 근데 그 사장이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수가 있어요. 사수 한 명 있었어. 50살인가 먹었는데 이날 마지막 날 가뜩이나 관두려고 하는데 인원이 원래 3명이서 할 일을 2명이서 시키더라고요. 한 명이 추노했거든. 한 명이 집에 가버렸거든. 이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럼 사람이 없으면은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사람 붙여달라고 해야지. 지 짜증난다고 사수가 제가 부사수잖아요. 보조니까 고조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사사건 그 트집을 잡으면서. 그래서 못 해먹겠다 이 새끼들. 그래서 관두게 됩니다. 관두고 이때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용접사의 길을 걸죠. PVC 용접사 아산 탕정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달을 하게 돼요. 근데 공수가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 막 3일 놀고 연말에 4일 놀고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단가가 있으니까 이때도 1공수밖에 안 하죠. 연장도 없고 단가가 있으니까 한 달 하니까 한 400원 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기공이 되고 나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또 생깁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 다른 거 여태까지 16만원 연장하게 되면 24만원씩 버는 거 24만원 7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면
자, 괜찮아요. 돈도 좀 되고. 근데 이게 기공이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예, 조공이면은 그냥 어차피 조공이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슬금슬금 하면 되는데, 기공이다 보니까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박일우라는 애가 팀장이었는데, 이놈아가 또 약간 또라이라 사사건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야. 요때부터인가? 예. 뭐 해도 지랄, 뭐 안 해도 지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트집을 잡으니까, 제가 요날 간뒀죠, 요날? 요 간두는 날 아침에 천사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오기 전부터 같이 팀에서 있던 조공애가 있었는데, 걔가 또 추노를 합니다. 추노를 어떻게 하냐. 아침 7시에 출근하는데 9시쯤에 말없이 사라져요. 짐을 싸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전화기 꺼놓고. 사람들이 놀래죠. 아, 얼마나 팀장이 또라이 짓을 했으면 그 천사 같은 일 알아서 잘하고 착한 애가 그렇게 가느냐. 나도 어차피 간두려고 그랬거든. 이놈아가 요날 목요일인가? 아무튼 그래서 들어서 간두자 마음을 먹었는데, 요날 연락이 옵니다. 또 그놈의 평택 고덕에서 연락이 옵니다. 양중팀으로 와라. 그래서 오케이. 근데 단가는 13만원 밖에 못 쳐준다. 그래서 오케이, 괜찮다. 나 어차피 여기 간두려고 했다 해서 고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을 치게 된 거는 뭐 그 전에 뭐 건강검진 서류 제출 안 한 것 때문에 출입 락이 걸려서 출근을 못하게 됐고, 원래는 이때부터 출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독을 해서 양중을 오게 되는데, 양중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노가다 짐을 나를 때 막 까대기라 하죠. 등짐 지고 매고 땀 흘리고 이렇게 나르지 않아요. 예. 반도체 현장은 그렇게 나르지 않고, 대차라고 있어. 대차. 이렇게 손수레 같이 대차 손잡이가 4개가 있고, 예, 손수레 같은 바퀴가 달려있죠. 바퀴가 달려있는데, 요거를 그냥 4명이서 하나씩 한쪽씩 잡고, 유도원이라고 해서 한 명이 이제 앞에 길 안내를 하면서 쭉 가서 샵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현장 거기 일하는데, 이거를 갖다 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짐은 어떻게 싣느냐? 대부분 이렇게 큰 우리 파이프니까, 파이프 같은 경우엔 지게차로 띄워서 그냥 여기다 실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끌고만 가면 돼요. 요게 양중이에요. 어때요?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누구 갈구지도 않고, 단가는 13만원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공수가 잘 나요. 그래서 하루에 시가만 5천원, 20만원 정도 벌죠. 근데 이때는 이미 저는 장대상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만원을 떼이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단가를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 2월 꼭 채워서 고정 연휴까지 쉬고, 공수가 많이 안 나와도 그냥 날짜가 많지 않아도 공수가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380만원 정도 벌었어요. 29.5공수 13만원에 양중, 스트레스 안 받고 일 편하게 힘들지 않게, 땀 많이 안 흘리고 힘들지 않게 하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결국엔 양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에 버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 크게 차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그냥 그 단가에서 머무르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보다는 뭔가를 내가 배워서 단가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6개월 만에 보통 그렇게 올릴 수가 없죠. 어쨌건 단가를 올려받으면 기분은 좋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수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400만원 정도는 보장이 되니까 기분은 좋다. 다만 단점이 그렇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간에서 누가 돈을 떼어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서, 업체를 잘 찾아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단가를 적당히 받으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힘 많이 안 들이고 일하는 게 반도체 노가다로서는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저번에 제가 녹화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평택 고덕 현장에 대해서 조금 생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